자,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련된 두 번째 작품 용비어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작품만 볼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 제2장입니다. 불이 깊은 남감 바람에 아니 멜쉐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쉐미 깊은 물은 가람에 아니 그치쉐 내히 이러 바람에 가나니. 뭐 제가 중세인들처럼 정확히 읽는 거 아니겠지만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세 우휘미리 정하샨 한수 북에 누인개국 하샤 복년이 가즈 없으시니 성신이 니자샤도 경천근민 하샤자 더욱 그드시리이다. 닝금하 아라쇼셔 낙슈에 산행가 이셔 하나빌 미드이니 이까.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현대의 풀이가 나와있죠. 제2장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그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라. 제125장은 천대 옛날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어딘이를 쌓아 나라의 여시어 점저 정한 횟수가 끝이 없으시니 성스러운 신이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힘쓰셔야 나라가 더욱 굳어지실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하나의 태강처럼 낙수의 사냥가 있으면서 조상을 믿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감상을 해보면 일단 뿌리 깊은 남간, 요거 밑에를 살펴보면 뿌리 깊은 나무죠. 그래서 요거는 뭐를 얘기해 주냐면 기초가 튼튼한 나라입니다. 좀 쓰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대응되는 샘이 깊은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인데 유서가 깊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대구법을 쓰고 있죠. 대구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샘이 깊은 물은 똑같이 가람에 바람에 이런 식으로 대구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람은 또는 가람은 이건 둘 다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냐면 내우 외환 즉 실현이죠. 실현. 나라에 있어서 실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뿌리 깊은 유서가 안 되네요. 색깔 바꾸는 게 안 되네. 자, 기초가 튼튼한 나라, 뿌리가 깊어서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바람과 같은 내후 외환에도 아니 멸세 움직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무가 뿌리가 뽑히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뿌리 깊은 나무는 꽃이 좋고 여름이 뭐냐면 열매가 잘 맺는 거죠. 열매가 잘 맺는 건데 밑에도 나와 있으니까 열매가 많다라고 여름하다 여름 열리다 해서 열리다라고 하는 요 어근을 뭐뭐음이라고 하는 동사화를 시키는 이런 어미 접사라고 해야 될까요? 접사를 붙여서 어미를 붙여서 접사가 맞는 표현이겠죠. 접사를 붙여서 여름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다.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샘이 깊은 유서가 깊은 나라는 가람에 가물에라고 해석해도 되고 가뭄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치지 않다. 그러니까 강물이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를 이루어 내는 뭐냐면 내천자 그 시내를 이루어서 바다로
네, 바다로 가는, 이게 모여가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위에는 뜻하는 바가 뭐냐면 쓰지 말고 글자로 칩시다. 요거는 각각 뭐를 의미하느냐? 네, 각각 뭐를 의미하냐? 꽃 좋고 여름 한다는 것은 문화가 융성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일종의 나무의 결실이잖아요. 그 국가의 어떠한 여러 가지 정책들의 그 단단하게 기초를 쌓은 거에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는 거 문화죠. 그 다음에 내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왕조의 계승과 발전입니다. 그래서 계승, 내가 이루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그게 큰 바다가 되는 거, 그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뿌리가 깊고 샘이 깊어야 기초가 튼튼하고 유서가 깊어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문화가 영성해지고 왕조가 계승 발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125장을 좀 얘기를 하면 천대 옛날에 미리 정하신 한강무 쪽에 어린 한강북 쪽에 이렇게 이렇게 미리 한수북에 누인개국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신라 때 승려인 도선대사가 풍수질에 되게 능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비결서 뭔가 풍수지리의 비결에 써놓은 얘기를 보면은 삼각산의 남쪽에 한수 북쪽인 한양의 돕을 정하면 나라가 흥왕하리라 라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산은 지금의 북한산인데요. 이 북한산을 북쪽으로 두고 있고 이제 한수 즉 한강을 이제 남쪽으로 두고 있는 배산임수의 지형을 한양에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대충 이제 1000년 전이니까 1000년 전에 미리 정한 한수 북에 있는 누인 계곡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은 그 어지린자죠. 어짐을 쌓아서 나라를 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전한 횟수가 가즈 없으시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횟수가 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한 이런 좋은 도읍에 수도를 두고 인을 쌓아서 나라를 열었으니 복이 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의 운명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예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성신이 나자샤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 아이고 움직이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군이 나오셔도 그러니까 성군의 자손이 대를 이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경천근민하샤 더욱 굳으시리이다. 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권계하고 있는 겁니다. 권계. 네, 권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왕조를 찬양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이렇게 뒤에 나올 임금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뒤에 봅시다. 님금아 아르셔서 임금이시여 아소서. 이 임금은 누구냐? 이 임금은 이제 뒤에 이 나라를 이을 후대 왕입니다. 후대 왕들. 후대 왕들아 잘 알아들으소서 이 뜻이에요. 낙수의 산행가이셔. 낙수의 산행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고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고사랑 연관되어 있냐면 중국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진시황자의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의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인데 춘추전국 시대가 도래하는 때는 이제 주나라입니다. 근데 주나라 전에도 전설 속의 나라가 있다고 일컬어지는데 하나라, 네,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때 이민족의 침입 이후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돌아가는데 이전에 이제 하나라 때 상나라는 흔히 은나라라고 불리죠. 이 상나라까지는 갑골문자가 나와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하나라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라의 우왕 이 하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 누구죠?
네, 대표적인 중국의 그 성군인 요순임금에게서 요임금이 있고 순임금인데 요임금도 순임금한테 양위를 했죠. 순임금한테 양위를 받은 왕이 바로 이 우임금입니다. 우임금. 하나라의 우왕이 손자가 있으면 태강왕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인 우왕의 덕만 믿고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하는 재미에 빠져서 낙수 밖으로 간지 100날이 넘어서도 궁궐에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궁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후인 얘가 백성들을 위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해서 태강왕을 임금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고사인데 낙수 태강 왕이 이제 낙수로 이제 사냥을 했거든요. 그 사냥을 간 것을 가 있는 고사를 알면서 조상을 믿으신 것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덕만 믿지 말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부지런히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지만 내용이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용비어천가의 2장과 125장을 봤는데요. 이 용비어천가와 같은 작품을 악장이라고 부릅니다. 악장은 조선 초기에 나라가 건국할 때 나라가 잘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후계 왕에게 대한 권계가 담긴 그런 갈래인데요. 또 송축가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나라가 건국된 데에 대한 이제 찬양을 하는 거. 그다음에 서사시 스토리가 들어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송축적이고, 네, 송축가니까요. 예찬적이고, 조상들을 예찬을 하면서 그 다음에 스토리가 들어있는 서사적인 그러니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보이고 있고요. 후대 왕에 대한 권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특징은 최초로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초. 두 번째는 각 장이 2절 4구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1장과 125장 등은 제외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2장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125장만 특별하게 1장이나 125장만 특별하게 이렇게 나는 겁니다. 1장은 그 유명한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드라마도 그 제목을 딴 거죠. 그렇죠. 세종 임금이 나왔던 드라마 제목은 뿌리 깊은 나무였고, 그 다음에 태종가 아니라 태종 이방원이 주인공이었던 드라마는 육룡이 나르샤였죠. 여기 용비어천가에서 딴 겁니다. 마지막 특징은 주로 전절에서 중국의 사적, 그러니까 여기에 사자는 역사 사자입니다. 역사 사자. 그다음에 후절에서 육조의 사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대부들을 보면 역사에서 이제 경험을 찾는, 그러니까 교훈을 찾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삼태기의 흙과 같은 작품도 교훈이 앞에 있었고 뒤에 이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험을 이런 역사적 사례에서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짧은 작품인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렇지만 내용이 좀 특히나 문학사적인 고전 작품들은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충실히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시고 해서 밑에 있는 문제 각 장에 담긴 중심 내용이라든지 그런 그 밑에 있는 이제 설명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제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